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해커와 보안 소프트웨어, 이 둘 사이에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치열한 전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모든 거요. 뭐 파일을 열든 네트워크에 접속하든 사실은 전부 흔적을 남깁니다. 이걸 뭐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발자국들이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세계 최고의 해커들은 대체 어떻게 이 기계 속의 유령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어떻게 자신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이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걸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바로 방어자입니다. 보통 기업 환경에서 디지털 문지기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요. 이름하여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줄여서 EDR이라고 부릅니다. 이 EDR이 쓰는 핵심 기술이 뭐냐면요. 바로 사용자 모드 후킹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보안 요원이 어떤 특정 전화선에다가 도청 장치를 딱 설치해서 모든 대화를 엿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수상한 짓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의도를 가로채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후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EDR은요, 윈도우의 아주 중요한 길목, 그러니까 핵심 함수 하나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시작 지점에다가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팻말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이 EDR 자기네 분석 엔진을 거쳐가도록 경로를 확 틀어버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편지 주소를 살짝 바꿔서 보안 검문소를 무조건 통과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방패에는 그걸 뚫으려는 창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이제 공격수가 이 깐깐한 문지기의 감시를 피하려고 찾아낸 정말 기가 막힌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격자는 EDR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정문, 그러니까 후킹된 경로로 가는 대신에 직접 시스템 콜이라는 비밀 뒷문을 찾아낸 거죠. 이 뒷문을 통하면요, EDR의 감시를 완벽하게 피해서 운영체제의 심장부인 커널로 직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이 비밀 통로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공격자들 앞에는 윈도우 시스템 자체가 파놓은 또 다른 아주 교묘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SSN, 시스템 서비스 번호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 커널이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이 기능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붙여놓은 고유 번호예요. 예를 들면 큰 회사에서 특정 담당자랑 바로 통화하려면 필요한 직통 내선 번호 같은 거죠. 공격수가 직접 시스템 콜, 그 비밀 뒷문을 쓰려면 바로 이 정확한 내선 번호, SSN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터집니다. 윈도우의 이 SSN은요, 리눅스랑 다르게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윈도우 버전이 바뀔 때마다, 서비스 팩이 나올 때마다, 아니 심지어 작은 보안 업데이트 하나만 해도 이 번호가 막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특정 SSN을 코드에 그냥 딱 박아놓는 건 매주 바뀌는 전화번호를 저장해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쓸모가 없죠. 결국 공격자는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 실시간으로 정확한 번호를 찾아낼 방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역시나 해커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비밀번호를 실시간으로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독창적인 기술 두 가지를 개발해냅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이름도 무시무시한 헬즈게이트입니다. 이건 뭐랄까, 컴퓨터 메모리 속에서 하는 디지털 보물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선 ntdl.dll이라는 핵심 파일의 위치를 찾아내고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소에 가보니까 적혀있는 기계어 코드를 쫙 훑어서 비밀번호는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알려주는 특정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EDR도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만약에 아주 똑똑한 EDR이 얘네 이거 쓰겠네 하고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즈게이트가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명령어 자체를 싹 덮어쓰고 함정을 파놓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바로 그때 등장하는 해법이 이겁니다. 헤일로지 게이트라고 불리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죠. 이건 정말 영리한 방법인데요. 시스템 콜 번호라는 게 보통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EDR이 함정을 파놓은 바로 그 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아직 깨끗한, 그러니까 후킹되지 않은 이웃 함수의 SSN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두 칸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서 목표 함수의 진짜 SSN을 유추해내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몬지기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공격수는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야 합니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보안 분석까지 완벽하게 속여 넘겨야 하는 거죠. EDR 입장에서는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면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위험 신호를 띄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레드 플래그가 뭐냐면요. 시스템 콜이 ntdll.dll 같은 정상적인 파일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메모리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아까 말했던 직접 시스템 콜이 후킹을 피하는 데는 좋았지만 바로 이 엄청난 레드 플래그를 울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간접 시스템 콜이라는 기술이 이 레드 플래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보세요. 공격수가 자기 코드에서 직접 시스템 콜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ntdl.dll 파일 안에 원래부터 있던 합법적인 시스콜 명령어가 있는 곳으로 살짝 점프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EDR이 보기엔 어떨까요? 모든 호출이 아주 정상적인, 믿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브러리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감쪽 같죠? 하지만 이쯤 되면 정말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최첨단 EDR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스택 워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EDR이 단순히 어디서 호출했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스택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래서 그 호출은 또 어디서 왔고 그건 또 어디서 왔지? 하면서 그 호출이 진짜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전체 이력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공격수의 마지막 필살기, 스택 스푸핑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실행 이력을 통째로 속이는 기술이죠. EDR이 어디 보자, 이 명령 어디서 왔어? 하고 추적을 시작했는데 딱 보니까 공격수 코드에서 온 흔적이 남아있으면 바로 차단당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수는 아예 이 실행 경로 자체를 조작해버립니다. 마치 모든 호출이 커널 32에서 NTDL로 이렇게 아주 정상적인 윈도우 프로세스를 따라서 착착 진행된 것처럼 완벽한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각 기술은 EDR의 특정 방어막을 깨기 위해 등장했어요. 맨 처음 직접 시스템 콜로 API 후킹을 피했더니 동적 SSN이라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헬즈 게이트와 헬로즈 게이트로 이걸 해결했고요. 그랬더니 EDR이 출처를 보기 시작해서 간접 시스템 콜로 이걸 속였고 마지막으로 호출 스택 분석이라는 최종 방어선은 스택 스푸핑으로 무력화시킨 겁니다. 정말 끊임없는 진화의 연속이죠. 결국 이 코드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 단순히 시스템에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즉 완벽한 합법성을 얻는 것이었죠. 오늘날의 최첨단 회피 기술은요, 그냥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는 걸 넘어서서 아예 시스템의 일부인 것처럼 완벽하게 평범하고 합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